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시사본부 진행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거 잘 됩니까? 잘 돼요, 잘 돼요. 아, 네,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고 계세요. 그럼요. 네, 다행입니다. KBS 1라디오 기세가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 마지막 일주일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그렇습니다. 뜨겁습니다. 배신자, 파리떼, 골목대장, 낭인, 주사파 설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여기서 상황입니다. 조금 변수가 생길까요? 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딱 나와서 근데 기자회견문을 읽고 네. 질문을 안 받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오히려 그게 나은 거죠, 사실. 그렇죠. 어떤 얘기 하다 보면 또 책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책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절제된 발언만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보수 패널에게 제가 오늘 전해 들은 바로는 남은 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주말 지나면 1일부터 투표로 와라. 당원 투표, 나흘, 저희 모바일, ARS. 그다음에 3일과 4일은 이제 국민 여론조사. 네. 이 기간 동안 이 윤 캠프의 전략은 네. 최대한 윤 후보가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전략이다. 네. 입이 화근이다. 네. 라는 얘기죠?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네. 문제는 지금 2일 날 광주에 간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가 또 하이라이트가 근데 될 뭐 것 같아요. 그 광주 가는 것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손해는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전을 했습니다. 예. 편들었죠. 선언을 했어요. 윤석열 후보 편을 들었는데 내년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경쟁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그 윤석열 후보한테 분명히 약간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김종인이 필요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텐데, 다만 이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간발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접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의 칼을 세울 텐데, 나를 세울 텐데, 저는 그것이 거기 국민의힘도 원팀 하나로 묶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죠.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끼어드는 게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냐. 8655님께서 김종인 위원장 언제적 정치인인데 아직까지 정치에 관여하고 있나요? 얘기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도 발끈하면서 도사 나셨네, 도사 났어 얘기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 당심에 영향을 조금 미칠까요? 영향을 미친다. 약간 미친다. 그렇죠. 근데 치명적으로 매우 이 대폭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박시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냐. 본선으로 들어갔을 때.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원래 이게 끝나면 모셔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도 자신이 거절당했다. 네. 만나자고 연락했다가, 그런데 그런 바가 없다. 네. 김경진 전 의원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선 과정에 왜 김종인에게 연락을 하나. 그 사람은 본선에서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경선 과정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 근데 본선에서 모셔온다라는 전제가 국민의힘에 있는데 있었죠. 입장을 이렇게 정하면 만에 하나 홍 후보가 이기든 안 데리고 와. 홍 후보가 패하든 절대 못 오게 막겠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불복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아무튼 불복의 기류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너무 거죠. 그쪽도 지금 국민의힘도 빡세게 붙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관건은 뭐냐면 네. 윤석열 후보보다 본선 경쟁력 분명히 홍준표 후보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것이 주말을 거치면서 굳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소폭 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층은 실제로 지금의 여론조사는 역선택의 결과물이다. 민주당이나 뭐 무당파나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2030이 지지해서 그런 것이지 막상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면
때리기가 본격화될 거고 과거의 발언이나 행동 과거의 뭐 여러 실수들이 네, 소환이 될 거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약점이 많다 때문에 본선 지금 경쟁력은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네. 다수는 오히려 낮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낮게 나와도 본선 경쟁이 더 있다. 그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근소하게 이긴다면 당심이 민심을 이기는 결과거든요. 네. 민심을 거역하는 결과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볼 때 홍준표 지지층들이 윤석열로 다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분명히 일부는 이재명 후보로 가기도 하고 안철수 후보로 가기도 네네. 하고 가고. 기권을 표시하기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깻잎 한 장 차이인데 네. 컨벤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또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참전한 게 예. 본인에게 이제 당장 이 다음 주 금요일에 이 본선 주자가 결정된 이후에 당에서 역할을 하는데 실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나섰겠느냐? 왜냐하면 일주일 기다리면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은 네. 그냥 이렇게 초빙을 받아서 모셔져서 꽃가마 타고 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 네. 일주일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보를 결정하는 일주일 남은 그 시간에 참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한 박빙이다. 그렇죠. 그런가요? 맞습니다. 초박빙 상황입니다. 이 윤 캠프가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네. 김종인 전 위원장에도 SOS를 쳤을 거고 예. 여기저기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 그 초조감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정권 교체에 유일한 적임자다라고 강변하고 들어간 거 외에 근데 지금 뭐 공약을 발표했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뭐 박주선, 김동철 호남 쪽에 의원들 지지 선언까지 끊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뭐 호남 민심에 그렇게 그 영향이 없어요. 우호적으로 작동하지도 않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다 캠프는 한다. 다 한다. 네. 지지 선언을 유도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힌 것 같아요. 실언들이 누적이 돼서 지지율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전두환 발언 개사과 논란이 엄청 영향을 미친 거네요. 아니 그게 그 자체도 컸지만 누적된 효과예요. 이게 일회성 해프닝이었으면 해명을 하고 진솔한 자세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 어느 정도 이게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회복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실언 망언들이 이게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해석이 그분의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 보는 해석이 좀 다른 게 전두환을 지지한다. 전두환을 뭐 숭앙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전두환은 소재예요. 지나갔어. 네. 근데 문제는 전두환이건 뭐건 좀 이 잘못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너무나 사과를 안 하는 태도. 이건 태도 논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러니까 사과를 실언이 됐네요. 예를 잘못 들었네요. 굳이 전두환을 왜 들었을까요? 인재 영입의 문제는 다른 좋은 정권도 많은데. 거기에 개사과가 결정적이었어요. 개사과가 결정적인데 개사과를 해명하는 방법이 토론회에 나왔는데 네. 이게 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침 그때 또 예. 주진우 라이브가 소환됐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시에 했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기를 제 의도가 아니라 캠프의 SNS 담당자가 과잉된 대응을 했다. 이건 내가 보기엔 매우 화나는 일이다. 아니 거기에 개와 사과를 올렸으면 안 그것도 된다. 있는데 네. 거짓말 논쟁이 이어진 게 그 당시에 TV 토론에서 사무실로 데려갔다 네, 그 네, 네. 반려견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방금 그 직전에 바로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희숙 그 공보특보가 특보가 나와서 집에서 촬영했다는 네. 식으로 엇갈렸죠. 발언을 했거든. 엇갈렸죠. 그러니까 이게 네. 거짓말 논쟁도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방송할 때 TV 토론을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개사과 사진을 보고 맞아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물어봐야지 생각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토리가 집에 있는지 사무실에 있는지 그 손은 누구의 손인지 김건희 그렇죠. 씨는 뭘 했는지 그렇죠. 왜 우리가 뭘 물어봤죠. 근데 전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직도 납득이 안 돼요. 그 순간에 자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돌사진 사과도 있고 인도 사과도 있고 또 이제 뭐 우리 저 반려견 토리와 사과도 있고 이걸 시리즈로 올리려고 했는데 사과 이야기지 이 사과가 중의적으로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 등 그러니까 이 개사과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 사과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사과는 개에게나 줘라라고 해석하는 것에 놀랐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지. 전 이 발상이 정말 놀랐어요. 그 밑에 해시태그로 느그나 추무라라고 뭐 써 예를 있었잖아요. 들면 전라도 비하 발언들이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의도가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손이 누군지 그 사과가 인도 사과인지 애플 사과인지 네. 주로 뭐라 이런 네, 얘기를 네, 해야 네. 되는지 아이고 참 토리가 왜 나오는지 참 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0340님 네. 지금 국민의힘 토론하는데요. 다 하고 있죠. 재미없어요. 마스 서로 토론. 투닥투닥 해야 되는데 꿀잼인데 네. 지금은 오늘은 마스 토론을 하는데 조가 잘못 짜였죠. 그렇죠. 서로 좀 친하다고 지금 지목되는 윤석열, 원희룡. 그다음에 유승민, 홍준표.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고 마지막 토론 일요일에 있잖아요. 네. 그 사자 토론 네. 여기서 아마 이제 진검승부가. 근데 거기서 별로 갈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2일 날 네. 윤석열 후보의 장모 네.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까 윤석열 후보가 광주 가서 네. 좀 논란이 있더라도 계란 맞더라도 네. 윤석열 후보한테는 불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갈 가능성이 있네요. 아니 그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안 가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네, 캠프 네. 입장에서. 경선 끝나고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가려면 빨리 갔거나 아니면 경선을 끝나고 가는 게 진정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왜 투표 직전에 가느냐. 뭔가 자극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네. 맞으면 결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제 오늘 한 발언이 논란이에요. 계란을 맞더라도 광주를 가야 한다. 그 이게- 전제가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광주 분들을 비롯해서 또 광주 지역 외에 지켜보는 사람들도 계란을 맞으러 간다는 건가? 이렇게 지금 또 곡해가 되는 네. 이 상황이 1987년 대선 때 네. 좀 지역을 굉장히 자극하고 나서 노태우 후보가 저기 광주에 갔었죠. 예. 광주에 갔었는데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조폭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돌을 맞고 오면서 자기 지역을 결집하는 그런 네, 네. 이게 전통적 방식이죠. 예전에 뭐 정원식 총리가 외국어 대학교에서 계란과 밀가루까지 맞았던 그 사진은 그래서 정말 뭐 네. 하나의 이 관련된 명장면이라고 할 수는 근데 없지만 지금은 인상적인 사실 사진이죠. 이제 유튜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예를 들면 일부가 작전 세력이 또 개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사실. 있죠.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뭐 있죠. 다 촬영도 할 거고 아무튼 생중계도 될 거고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하기가. 김영미님께서 오늘 국힘 토론회 보고 왔는데요. 서로가 토닥토닥 하고 있어요. 네, 토닥하는 조입니다. 김석중님께서 토리는 윤토리인가요? 김토리인가요? 밤토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코파스님께서 지금 보니까 김종인이 진궁이구만 진궁. 삼국지에 나오는 네. 책사 얘기입니다. 0925님께서는 김도사 장기 훈수 두면 싸워 얘기합니다. 6103님 당에 어른은 없고 도사만은 있으니 걱정입니다. 3667님께서 주진우 기자 후보자들 공약은 없고요. 다들 잘못한 거 나쁜 거 이런 것만 해요. 4명 중에 덜 나쁜 후보자 뽑는 건가요? 씁쓸합니다. 쓸쓸해요.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국민의힘 후보 선정이 되고요. 11월 한 중순쯤 되면 네. 이제 정책 대결 쪽으로 방향이 약간씩 잡힐 겁니다. 게 없죠. 이재명 후보는 뭐 지금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동 네, 갔죠. 가고 그리고 음식점 총량제 나 이런 의도다 또 얘기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더 세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음식점 총량제 발언 이거 네네. 왜 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의도하진 않았고 예를 들면 지금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너무 높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요식업의 경우에 쉽게 창업하고 쉽게 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거형이에요. 네. 예전에 음식점 총량제까지 오죽하면 이 개미지옥을 보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자율성 문제가 걸려서 포기했다. 가 이제 사실은 전체 풀 워딩이에요. 그렇죠. 풀 워딩이 다 소개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자율성 문제 때문에 포기했다. 그럼 이게 국민의힘이 트집 잡을 문제가 없는데 네. 한다는 거냐 공약이냐 정책이냐 이렇게 돼버린 그 거죠. 뒷부분은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사라졌어. 언론이 음식점 그렇죠. 총량제를 그 검토한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그것이 일부 대목만 딱 편집이 돼서 보도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둡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유력 보수 언론들의 관계가 편치 않기 때문에 늘 그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준비된 발언들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재밌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얻어 맞았잖아요. 그럼 이게 또 악마의 편집이다. 이게 왜곡 보도가 너무 많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이 카드를 그냥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그냥 타 죽는 걸 보기만 하란 말이냐. 그랬더니 또 이게 그럼 우리 국민을 불나방이라고 취급하느냐라고 또 말꼬리가 계속 네. 이어져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이재명 후보가 이걸 그냥 밀고 나가기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볼 때는 그거 밀고 나가서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선 후보들은 아까 있던 의도된 발언 중심으로 해야 한다. 즉자적인 발언 이런 부분에서 본의 아니게 논란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하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홍준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올라오든. 두 번째는 의제 설정에 있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은 뭐 청년들한테 기회 박탈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모든 걸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 문제도 그랬고 현 정권이 좀 그런 쪽에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증폭된 거예요. 그 내용은 들어보면 상당히 타당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연구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팩트보다도 사실 인식이 중요하다고 선거 때는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그런 프레임이 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제는 오히려 지금은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불평등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없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먼저 그런 의제들 중심으로 캠페인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후차적으로 주사일제나 이런 부분들이 뒤에 제기해야 할 사안이지 먼저 꺼내야 될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은 좀 봉합되고 좀 조용히 봉합되고 아니고 앞으로 갑니까? 지금 전환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11월 2일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선대위 출정식이 이제 시작돼요. 그럼 이제 원팀을 넘어서 드림팀으로 이때는 10월 10일 본선 주자 확정 때 놓쳤던 컨벤션 효과를 이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날 뉴스가 두 가지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게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이 뉴스를 덮고 민주당의 출정식이 조금 이제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뉴스의 우위를 그날 좀 지켜봐야 되니까 다음 주는 그런데 민주당의 어제가 국민의힘의 오늘이고 그때 이제 이 승복 불복 논란이 있을 때 민주당의 오늘이 이제 국민의힘의 내일이다. 지금 그게 다음 주에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분위기 보면 그 원팀 부분은 순조롭게 가는 분위기예요. 후보는 다 규합이 됐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그 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 같고요. 모두 다. 선대위에. 빠짐없이. 자, 선대위가 꾸려지고 원팀으로 출발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다시 가볼게요. 네네. 막판 변수가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승민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 유승민은 담담한 마음으로 역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정권 교체의 성패가 달려 있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유승민에게 정권 교체의 임무를 부여해 주시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경선에서 무슨 단일화가 있습니까? 그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주로 그런 장난을 많이 치고 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그걸 가지고 또 이용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두 분 다 굉장히 초조함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는 있을 수 없고 그거는 뭐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끝까지 갈 거고 제가 후보가 될 겁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단일화를 정하고 싶으면 본인이 사퇴하시고 제 지지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유일한 변수는 뭐냐면요. 저는 유승민 후보가 먼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유일한 변수는 만약에 원희룡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변수가 생기죠. 홍준표와 유승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보는데 유승민 후보가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다. 이제 거의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후보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난 2017년 대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유승민 나왔고 홍준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공교롭게 또 나오는데
이 토론을 가장 잘한 사람으로 여러 평가에서 뽑혔어요. 왜 안철수 후보는 거론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토론을 잘했다는 얘기 못 들었고 토론 때문에 지지율을 깎아먹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죠. 당시에.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MB 아바타입니까? 갑쳤습니까? 토론 전략이 실패다. 기억에는 남잖아요. 누가 토론 멘토냐? 네. 나쁘게 남은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저는 굉장히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이 많이 갖춰져 있는 좀 이 평점이 높은 후보인데 오히려 자당에서 저평가가 되고 있다. 네. 계속. 그래서 지금 유승민 후보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안타깝긴 할 거예요. 박근혜 단일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유승민은 못 본다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네. 지금 지지하는 거 보면 아니요. 박근혜 또 지지층들이 보니까 좀 많이 나눠지는 것 나뉘어졌죠. 같아요. 왜냐하면 예. 과거 유튜브 같지 쪽을 않고. 보면 네. 그분들이 대거 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부. 자, 근데 지지 호소 기자회견 이거를 네.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는 했어요. 네, 그런데 네. 왜 홍준표 후보는 안 할까요? 지지 호소행위? 네. 뭐 내일 하시면 되죠. 그런가요? 내일은 모레 아직 하시면. 네, 시간이 주말까지 시간이 있고 지금 어떻게 저는, 보면 네. 흐름상은 사실 여론조사만 본다면 흐름상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게 자연스러워. 왜냐하면 바람이. 보시면 네. 호감도가 높아요. 네. 호감도는 확장력의 바로 밑입니다. 두 번째 지지도가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높습니다. 추세가 상승세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적 흐름은 홍준표를 가리키고 있는데 민심도 그렇고. 당신도 과거보다는 윤석열 홍준표 격차 줄어드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네, 앞서 앞서고 있고, 있고. 이 당심이 과연 홍준표에 지금 앞서 있는 좋은 흐름을 그거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네. 이 부분만 남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인정 투쟁의 문제에서 지금 누가 윤석열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도록 돕냐 하면 그 세력이잖아요. 세력. 네네. 전 현역 의원들, 네. 이 당내 정치인들, 네. 당협위원장 등 이제 이 지역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실제로 당원들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윤 캠프에 이제 배팅을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네. 보면 규모가 완전히 격차가 크니까 의원 수만 봐도 그런 면에서는 이건 윤석열 후보의 힘보다는 당내 세력이 네. 윤석열을 낙점했기 때문에 네. 그쪽에 이해관계를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되면 당이 깨질 수도 있다. 분열이 된다. 이런 대목 하나. 그다음에 총선에서 대거 물갈이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의원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편치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우려하겠죠. 그렇다면 네. 홍준표가 이깁니까? 윤석열이 이깁니까? 그래서 홍준표가 웃으면서 하하 저는 장제원 의원도 받아줍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네. 나를 아주 세게 때린 이제 상대 지금은 네. 적군이라 하더라도 네. 경선에서 내가 이기면 해치지 않을 거야. 다 받아줄 거야. 이런 좀 유화 정책을 쓰는 건데 네. 저는 좀 이 어제 임성근 판사 저희 헌재 네. 판단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저는 좀 마이너리티 리포트 오늘은 소수 의견에 서서 네. 윤석열 대세론이 좀 굳건한데 홍준표 가능성이 높다. 저는 홍준표한테 베팅을 해볼게요. 네. 네. 지난주에 지난주에도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홍준표의 바람이 이미 윤석열의 당심을 따라잡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일 모레 오늘은 좀 이제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고요. 마스 토론은 네. 내일 모레 마지막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그때 이제 지지 호소를 토론에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와 한번 이제 이 진검승부가 몇 탑 칼이 그냥 오고 가고 할 텐데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만약에 2일 날 이게 가정입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방문한다면 그것은 이제 이 강성 지지층 일부 그들은 어차피 윤석열을 찍기로 결심한 네. 사람이고 네. 다 반영돼 있는 표들이고 그 외에 윤석열 후보에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광주 방문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시영 저는 뭐 진짜 초박빙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초박빙. 윤석열 후보의 벽을 홍준표 후보가 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지금 어렵다. 상황이.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아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본선에서 경쟁력 높은 후보를 여전히 윤석열 후보로 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바꿔내야 합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 층이 실제로 홍준표가 앞서고 있고 젊은 층을 홍준표 후보가 훨씬 공략할 가능성 높고 지지가 높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그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열지 않는 것 같아요. 있다. 그런데 네. 민심의 오세훈, 민심의 이준석이 네네. 당심의 나경원, 네, 그렇죠. 당심의 주호영을 따라잡았다. 당선 그 분위기를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계속 홍준표 후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심이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근데 이제 민심에 윤석열 측에서 수렴된다. 보면
오세훈과 이준석과는 달리 홍준표 후보는 과거에 여러 행동했던 것들이 충분히 민주당 쪽에서 공격을 세게 했을 때 지금의 20대들은 과거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홍준표 후보 그렇죠. 과거를 모르니까 그런 2030은. 것이지 만약 알게 된다면 그분들이 지금처럼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0대가 몰라서 홍준표를 좋아하고 윤석열을 네, 네. 싫어하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불과 4년 전에 홍준표 후보는 강성보수의 대표격인 네.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그때는 그때 20대들이 지금 이제 20대 초반에 초반 분들이 20대 후반 그렇죠. 뭐 중반, 그때 20대 후반. 후반 네. 분들이 30대 초반이지만 그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네. 왜냐하면 20대들은 뭐 문재인도 있었지만 뭐 유승민, 심상정, 안철수 이런 네, 분들이 네. 상당히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눈밖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홍준표 후보가 대선 2위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20대 지지받은 건 네네. 아니죠. 아니지만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돼서 중도 의원 확장한다고 주장하던 윤석열 후보가 강성보수의 중심에 더 가 있고 강해 보이죠. 홍준표 후보가 중도 의원 확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온화해 보이고 네. 또 귀여워 보이고요. 자, 그런데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윤석열 두 분도 여기 갈렸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다는데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와 결별한 지도자는 대통령 되고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한 지도자는 고생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안철수의 네. 파괴력은 어느 정도로 아니 보십니까? 뭐 안철수 후보가 장이 섰을 때 피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네, 거기 나왔죠. 참여했죠. 네. 이번에 당연히 뛰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야 모두 후보들의 리스크가 꽤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반사이익을 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지지율도 좀 올라갈 것 지지율도 같습니다. 최근에 처음에는 뭐 2, 3% 나오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네, 10% 넘는 조사도 사자 대결에서 나오는 결과들도 있거든요. 기대를 가질만 하죠. 그러나 안철수 후보도 새로운 모습을 못 보여준다면 기존 모습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력 정당 여야 핵심 유력 정당 중심으로 민주당 국민의힘 중심으로 그 후보들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렇죠. 저는 국민들이 새 정치가 뭔지 인지도 하기 전에 이건 이제 헌정치가 돼버렸어요. 예. 그 내용을 몰라요. 네. 안철수의 새 정치, 헌정치 이게 이번 대선에서 11월, 12월에 좀 밀려날 겁니다. 어디에? 새로운 물결에 밀려날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10년 전과 똑같이 네. 김동연이라는 나름 신선한 인물이 네. 새로운 물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는데 10년 전 안철수거든요. 어찌 네. 보면 네. 대체제가 나왔고 이게 신상이에요. 더 신선해요. 그런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경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국민들 일부를 좀 사로잡을 것 같은데 당선에 영향을 주진 못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쏙 흡수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삼지대도 대표 삼지대에서. 주자가 누구냐? 그렇죠. 에 대한 싸움이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캐스팅 보트 싸움이 예, 저는 이 저도 신상의 2월 상품이 좀 밀릴 것 같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지금보다 약진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요. 안철수의 내공도 만만치 않은데 그동안 지금 정치밥을 먹은 게 얼마나 되는데 그런데요.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완주하겠죠. 완주합니까? 당연히 네. 완주하죠. 네, 완주할 것 같고. 완주할 것 같습니까? 네네, 완주할 것 같고 초박빙 당락에 네. 가정입니다만 민주당이 이길 경우가 있고 질 경우가 있는데 민주당이 지면 예전 한명숙 전 총리 서울시장 나왔을 때 오세훈 시장 당선될 때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지금은 연출되지 심상정 후보 않겠습니까? 지지층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 진보정당 색채가 강할 때 노동대변성이 컸지 않습니까? 민노당 일대 예. 사실은. 그 층 플러스 그 층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그 페미니즘에 선호하는 네. 그런 분들의 지지를 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게 돼 있는 데다가 또 뭐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라든가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만약 윤석열 후보가 되면 홍준표 후보 지지층 이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 있어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은 벌일 건데 문제는 심상정 후보도 사실은 도약하려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죠. 네. 그렇죠. 3927님께서 윤석열만이 정권 교체 가능한 후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리씨님께서 윤석열 후보 남은 시간에 사고 한 번은 더 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최영일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바티칸 교황청에 도착해서 곧 교황과 단독 면담을 시작합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교황과 대통령 큰 뜻을 모으고 좀 진전된 뭔가를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그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네. 저는 잠시 쉬었다 6시에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